독도 밀약과 후폭풍. 독도를 차라리 폭파시키자. 이승만의 평화선은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승만 라인의 사진이다. 또 한일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을 낳게 됐다. 그런데 1960년 이승만은 부정선거의 여파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자 대립일색으로 가던 한일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예견되기 시작했다. 이제야 한일 관계의 숨통이 트이려나? 미국은 재빨리 새 정부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권고했다. 중국과 소련에 대항해서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를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진행되어야 함. 때문에 새 정부에 여러 당근책을 제시했었다. 새 정부를 지지해주겠음 경제도 원조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건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일본 역시 한일 국교 정상화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는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엇보다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절실했다. 그보다 공화당 창당 자금이 더 절실했을 수도 있겠지만, 때문에 군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암암리에 일본과 접촉을 하고 있었고, 61년 11월 비밀리에 일본을 방문한 박정희의 사진이다. 또 일본 기업으로부터 비밀리에 막대한 자금을 받고 있었다. 물론 일본이 공짜로 돈을 줄 리는 없었다. 일본은 돈을 준 대가로 독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62년 2월 고사카 젠타로 일본 외상은 이렇게 압박했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음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테니 한국도 응소하기 바라문이다. 그런가 하면 62년 3월에는 이런 협박까지 했다.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 정상화는 무의미하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진땀을 흘렸다. 한일회담과 독도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국교 정상화 후에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급기야 일본은 독도 폭파론까지 들고 나왔다. 1962년 9월 한일회담에서 이세키 유지로 국장이 말했다. 독도는 쓸모없는 섬이문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그냥 폭발해버리면 후환도 없게 될 것이문이다. 그런데 이걸 한국도 동조하고 나섰다. 62년 11월 김종필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독도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 일본에 빼앗길 바에 차라리 폭파해버리는 게 나은 것 아닌가. 독도 밀약 65년 1월 196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은 4년 넘게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 1965년 6월 한일협정이 체결되게 된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65년 1월 독도에 관한 문제가 먼저 정리되었다. 이를 두고 흔히 독도 밀약이라고 한다. 사건은 이러했다. 65년 1월 정일권 국무총리와 자민당 의원이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독도 문제의 모든 앙금을 해소시켜 볼 요량이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박정희의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곧 박정희의 말이었다. 자, 그럼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시무니까? 앞으로 일본은 한국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주세요. 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제1교포의 북송 문제로 큰 소동이 있었다. 하이, 그런 거라면 문제없음은이다. 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셔야 합니다. 하이, 그건 이미 약속드린 일문이다. 그럼 좋습니다.
그리하여 4개 부속 조항으로 구성된 독도 밀약이 탄생하게 된다. 내용은 이러했다. 1.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고, 여기에 양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여 선을 그을 수 있지만, 이때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아간다. 한일 어업협정 98년 10월. 박정희 정부의 독도 밀약은 이후 3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잘 지켜져 왔다. 그런데 94년 유엔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법을 공표했다. 앞으로 경제수역은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된다는. 그러자 그동안 잠잠했던 문제가 급격히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일본은 곧 EEG를 발표했다. 그동안 독도 밀약의 내용을 보자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놀랬다. 독도 밀약이라는 말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 여기에 일본은 EEG를 침범한 한국 어선들을 납포해 가기 시작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 정부도 그 강경책으로 맞대응했다. 97년 독도에 새 저반 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우리 또한 우리가 발표한 EEG를 넘는 일본 어선들을 납포해 갔다. 일본은 강력히 비난했다. 97년 10월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다케시마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업협정을 새로 하자. 그런데 때마침 IMF 사태가 터졌다. 정권도 교체되어 시국에 어수선했다. 이럴 때 일본의 자금이 절실했다. 우리가 도와줄까? 그래 준다면 땡큐지. 맨입으로? 결국 98년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게 된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독도 주변이 중간 수역으로 놓인 걸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크게 분노했다. 65년도 독도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초에 모르고 있었으니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독도는 명확한 한국의 영토인데 공동수역이라니 무슨 말이냐? 왜 독도를 기점으로 EEG를 긋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EEG를 긋는 것이냐? 일부라도 내어주게 된다면 향후 영유권 문제에 불씨가 될 것이야. 반응이 들끓었고 당시 어민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을 하며 안심시켰다. 어업협정은 어업과 관련된 분야만을 지칭하지 영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그리고 이때 체결된 어업협정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방의 의지만으로 어업협정은 파기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독도 시설물 증축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철회를 외치며 한 발짝 물러서야만 했지만 이때도 우리 국민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르고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었다.